자, 이쪽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이 이제 거의 뭐 한 3, 4주 이렇게 남았거든요. 자, 이 시점에서는 사실은 조색보다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뭘 해야 돼? 배색을 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배색하면서 배색 너무 힘들어요. 근데 뭐 쉬운 게 어딨어? 뭐 조색 처음 할 땐 쉬웠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예. 연애가 왜 어려워? 안 해봐서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가 안 해보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어렵지 않고 잘 하시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잘하는 방법은 많이 해봐야 돼. 그죠? 근데 하더라도 그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고 하는 거랑 무식하게 왜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일단 감성 배색 강의 우리 10개 있죠, 10개. 그 강의를 듣고 계셔야 하고요. 그리고 과제 냈던 거 있죠, 그죠?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뒤에 보면 우리 교재 뒤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뭐 배색 기법, 색의 공간각, 색의 연상과 상징, 그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색의 일반적 반응. IRI 스케일 이거 이미지 스케일 안 했네? 이거 안 붙여져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뭐 톤온톤 배색부터 해서 디자인사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것까지 다 한 상태에서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이제 감성 배색 연습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배색에 대해서 오늘은 좀 정리를 하고 쓰는 방법을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색을 왜 하는 거야, 배색을? 왜 하는 거야, 배색? 조색은 왜 했어요, 지금까지? 색을 분석하기 위해서, 색을 잘 보려고. 색이라는 것은 그냥 색상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색상 있고 명도 있고 채도 있고. 조색 훈련을 통해서 색상 따로 보고 명도 따로 보고 채도를 따로 봐야 하는 훈련. 그래서 절대 색감을 얻고자 하는. 그래서 그 색을 가지고 배색했을 때 그 미묘한 명도의 차이, 그 미묘한 채도의 차이, 그 미묘한 색상 차이에 의해서 맛도 약간 더 짜냐 덜 짜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듯이 색 감각도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명도 올렸다 채도 내렸다 하면서 열받아가지고 짜증스러워하면서 하는 과정 중에 그 과정들 그 경험하면서 그 색 감각을 이제 이해하면 그걸 가지고 배색에 쓰는 거예요. 아셨죠? 자, 배색도 마찬가지 별거 없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배색은 하나의 감각이에요. 감각. 뭐라고? 감각이라고. 감각. 자, 인간은 소통하잖아. 그지? 자, 소통할 때 외부로부터 어떠한 신호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5가지가 있잖아요. 그치? 뭐가 있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치? 자, 우리 컬러는 어떠한 감각이에요? 무슨 감각이에요? 그렇지. 시감각으로 그냥 맛을 느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맛은 뭐로 해? 미감각을 통해서 하잖아. 그치?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교류 현상 배웠잖아. 그죠? 시각을 통해서 맛도 느끼고 향도 느끼고 하는데 사실은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미각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걸 더욱더 어떻게 눈으로 통해서 더 맛있게 도와주는 거야. 뭐가 좋대? 이왕이면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그게 우리 시각의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응? 맛있는 초콜릿이 있는데 똥처럼 생겼어요. 맛있는 초콜릿인 건 맞아. 눈 감고 먹으면 너무 맛있어. 똥처럼 생긴 초콜릿인데 너무 맛있어.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뭐야? 눈 감고 먹으면 돼요. 아셨어요? 또 쓴 약이 있어요.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뭐야? 아니에요. 코를 막고 먹으면 돼요. 이렇게 5감각, 정말 사람이 쾌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5가지 감각이 동일하게 감각의 동일하게 느낄 때. 자, 그래서 5가지 감각에서 5가지 감각이 서로 일치할 때 사람들은 엄청난 행복감을 느껴요. 아셨습니까? 저번에 얘기했잖아. 바나나 우유인데 맛은 둘 다 똑같아.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파란색이야. 그죠? 그러면 똑같이 마시면 맛은 바나나 우유인데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시감각이 하나 더 작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노란색은 자, 연상과 상징에서 노란색은 뭐가 연상돼요? 바나나가 연상돼요. 자, 맛에서는 달고 짜고 맵고 짜고 쓰고 찬 것 중에 뭐가 연상돼요? 바나나는? 단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색 경험에 의해서 노란색의 바나나 우유를 먹으면 미각도 바나나입니다 라고 뇌가 해석을 하고
색깔을 보면서도 그렇게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두 가지 감각이 딱 일치해서 더욱더 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파란색이 된 바나나 우유는 파란색은 어떤 거예요? 덜 익은 바나나죠? 달지 않죠? 감각이 들어가서 미각에선 바나나인데 이놈이 걔를 반감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걸 더욱더 시각은 보조의 수단, 그러니까 시각이 주가 될 수도 있지만 보통 컬러는 보조의 수단으로 보시면 돼요. 아셨죠? 오렌지 주스가 어떤 색깔이면 더 맛있어 보여요? 주황색이나 노란색, 오렌지색이죠. 그런데 채도가 되게 낮아. 그럼 어떻게 보여? 상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색상의 명도와 채도와 색상의 미묘한 차이에 의해서 아름다운 게 더 아름다워 보이고 맛있는 게 더 맛있게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가 아니라니까. 이미 벌써 주 디자이너들이 컨셉은 다 잡아놨단 말이죠.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계획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죠? 계획은 뭐야? 목표죠.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뭘 맡긴 거야? 기획. 어떻게 하면 이 목표의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너가 나한테 뭐 내봐? 아이디어 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색채 뭐예요? 계획이 되는 거고, 여러분은 뭐 하는 거야? 색채 기획을 해가지고 제출했을 때 의뢰인이 와 내가 원했던 거야 하면 100점, 쓸만하네 60점, 꺼져 그러면 3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뭐 하나 하는데 3시간 걸렸다고. 그 정도 빨리 하는 거지. 실제 실무에서 프로젝트에서 패션 디자인 뭐 앙드레긴 선생님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 그 팀에 컬러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안드레 선생님 이번 작품은 어떤 컨셉이야 하면 그 컨셉에 맞는 색상과 명도와 채도를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럼 앉아가지고 지 얄팍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서 10분 만에 갖다 내요? 디자인은요 여러분 힘든 게 아니라 귀찮은 거라 했잖아. 많은 뭘 준비해야 돼? 재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요리사가 요리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먹는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도 너무 잘 알고, 그 다음에 재료가 어떤 재료가 좋은지를 아는 게, 그래서 그 재료를 잘 준비해 놓고 요리가 시작되는 거지. 그냥 아무 쓰레기 같은 음식 재료 갖다 놓고서는 그걸 맛있게 만들어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은 요리사라는 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아이야 저랑 5성급 호텔 디자이너와 요리사와 제가 요리를 해요. 근데 얘는 샥스핀 진짜 막 맛있는 샥스핀만 무조건 그냥 비싼 음식 만들었고, 저는 라면을 되게 맛있게 만들어서 초등학교 때 먹였어요. 얘 거는 한 100만 원 해. 내 건 한 2,000원밖에 안 해. 어떤 게 더 맛있다 그러겠어요? 저게 더 맛있다고 할 거란 말이죠. 디자이너는 내가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거, 물론 라면보다 더 건강한 걸, 근데 라면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디자인인 거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배색을 마치 무슨 자기의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작가처럼 뭔가 우왕을 떨고 허세 떠는 그거로 착각을 해. 아니에요. 글을 잘 쓸 필요가 없어요. 뭘 잘 쓰는 게 뭔데 도대체. 여러분 글 잘 쓴 것만 보고 감동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보통은 글 내용을 보고 감동받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그림 잘 그려서 사람들이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유치원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그림을 그려온 그림을 가져오면 그게 엄마 아빠입니까? 완전 쓰레기지 그 그림이. 엄마인지 아빠는 팔이 여기 달렸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뭐라 그래 엄마는 그걸 보면서 잘 그렸다고 하잖아요. 감동을 받는다고요. 마찬가지 배색도 글을 잘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색상과 명도와 채도가 주제에서 요구한 컨셉에 정말 잘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 중요해요. 선생님이 계속 많이 써라라는 것은 말을 길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말 많은 사람 싫잖아.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면 짜증나나요? 그 얘기가 아니라 설득할 만한 논리적인 근거. 우리는 논리, 이성, 감성 다 쓰는 거야. 논리적인 것도 되고 안 되면 감성적으로 잘못됐어요 하든지, 왜 내가 이 색상을 배색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많이 대주라는 얘기지, 뭐 글을 엄청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쓰라는 게 아니란 말이지. 아셨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봐봐. 보세요. 이렇게 쓰는 거야. 글은. 잘 보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주조색은 하고 시작하면 돼요. 뭐예요? 자, 주조색은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죠. 전체 이미지의 70%. 그러면 한 가지 색 가지고 70%를 해도 되고 두 가지 색 가지고도 합쳐서 70%면 돼요. 그 두 가지 느낌이 전체를 차지하는 거지. 빨강과 파랑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야 되게? 대한민국적이죠? 다이나믹하죠? 또 톤에 따라 달라질 거야. 그치? 그럼 두 가지 느낌이 전체를 다 차지하면
그게 40%, 30% 이렇게 되면 또는 뭐 꼭 70% 아니어도 40% 해도 주조색이 되는 거예요. 만약 빨주노초 파남보가 합쳐서 70%면 걔네가 주조색.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멀티 컬러 배색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뭐 꼭 몇 개를 써야 되냐? 정해진 것은 없어요. 디자인은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건 없어요. 꼭 그래야 된다라는 것도 없어요. 아셨습니까? 정해진 게 없어. 그래서 마음대로 하시되 그렇다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건 디자인이 아니야. 아셨죠? 자, 주조색은 하고 여러분 보세요. 세 가지를 항상 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 화려하고 세련된 20대 여성이 개견자죠. 뭐 대자가 뭐다? 이건가? 이건가요? 20대 한자가 가끔 생각 안 날 때가 있어. 20대 여성 뭐라 그러죠? 여성 브랜드 뭐 옷을 디자인하려 한다. 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뭘 고려해야 돼요? 화려하고 세련되고가 중요하고 또 하나 누구를 고려해야 돼? 배려해야 돼요? 20대 여성은 뭐라 그래요? 배려. 다른 말로는 눈치, 선호도 이런 걸 고려해 주는 거예요. 일단은 이 주 디자이너는 이 의상이 있을 거야. 그지? 우리는 뭐만 고려해 주면 되는 거야? 화려하고 세련된 느낌이에요. 그러면 주조색에다가는 뭐가 들어가야 돼? 화려, 그다음 뭐야? 세련. 이 두 가지를 언급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은 느낌이면 하나로 묶어서 가도 되고 두 가지가 다르면 따로따로 색을 배색하셔도 괜찮고. 아셨죠? 그러면 화려하다는 또 세 가지로 나눠야 돼. 색상과 뭐가 있어? 명도와 채도를 지정해줘야 돼. 아셨죠? 화려하다라는 것은 색상에서 난색 계열입니까? 한색 계열입니까? 그래요. 난색 계열. 이유가 왜 그래? 그럼 난색이라는 것은 동적이에요? 정적이에요? 동적이다. 이렇게 동적이다. 자, 그러면 화려하다라는 것과 동적과 연결되는 어떤 단어들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연상과 상징에서 했던 것들이라든가 형용사 이미지에서 했던 것들 중에 화려하다.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화려하다는 것은 뭔가 뭐야? 그렇죠. 다이나믹하다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겠죠. 얘가 하나. 다이나믹하다. 또. 자,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활동적으로. 맞아요. 화려하다는 건 활동적이고 또 왜 생각이 안 나요? 왜 생각이 안 나요? 1. 멍청해서. 태어남이 원래부터 멍청해서. 2. 아는 게 없어서. 뭐예요? 아는 게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뒤에 붙였던 걸 가지고 단어, 형용사 그거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이 두 가지를 해도 돼요. 봐. 화려한 것은 다이나믹하고 뭐예요? 활동적이고 어쩐 것들이 뭐하는 열정적이고 것이 뭐가요? 연상되는 무슨 계열? 난색 계열에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레드, 옐로우, 예드, 뭐 옐로우까지 가요? 이 두 가지가 낫겠죠? 이렇게 색상 두 가지를 일단 색상에서는 2위에서 선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색종이는 꼭 색종이는 꼭 거기 뒤에 있는 그 이름대로 할 필요 없어. 아셨죠? 그냥 색종이 보다가 느낌대로 찾으시면 돼요. 그냥 앞에서. 그러면 명도는 무슨 명도가 돼야 돼요? 화려하다는 것은 고중저에서 고명도. 이유는 왜 그래요? 화려한 것은 어때요? 좀 밝고 또 어때요? 명랑하고란 것들은 명도의 개념이잖아. 그래요. 여기다 써. 밝고 명랑함이 연상되는 무슨 명도? 고명도에. 채도는 무슨 채도? 고채도다. 이유는 화려하다는 건 뭔가 강한 느낌이고 강하잖아. 그죠? 채도는 좀 약간 그런 개념의 느낌이 딱딱하고 강한 딱딱하진 않죠. 화려하다는 뭔가 이렇게 그죠? 강한 느낌이 들죠. 그것이 연상되는 고채도에. 그럼 뭐겠어요? 이 고명도의 고채도면 톤이 뭐야? 고명도 고채도 우리 비비드나 라이트나 그죠? 여기다가 비비드 라이트. 그래서 비비드 레드 또는 비비드 옐로우 레드. 이거를 색종이를 뒤지다가 근데 라이트 레드라고 비비드를 찾았는데 붙였더니 약간
라이트 같은 느낌이 나. 그럼 걔를 라이트라고 해도 된다고. 좀 더 밝았으면. 예? 근데 여러분들 뒤에는 써 있는 대로 하려고. 그죠? 그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세련된 거라는 것도 마치 색상, 명도, 채도를 각각. 그래서 선생님 뭘 많이 하라는 거냐면 이유 있죠 이거. 이유. 이 이유. 연상인지 상징인지 중량감인지 경영감인지 진출인지 후퇴인지 우리 배웠던 내용들 또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들이 함께 그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유로 대는데 하나보단 두 개가 두 배보단 세 개가 훨씬 더 어때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겠죠. 옆집 아줌마가 그러던데 하는 거를 믿잖아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논리적이면서도 또 감성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좀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뭐 귀엽게 배색해라 그러면은 갑자기 우리 옆집 애기가 연상된다. 그 애기의 미소를 생각했을 때 그 애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는 아니잖아요. 옆집 아줌마가 우리 대한민국의 표본은 아니잖아요. 뭐 말인지 알아요? 표본을 선정을 하되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표본을 선정하셔야 돼요. 응? 아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네. 저기 주조색을 이제 선생님 한 70%니까 거기에 다 문제에 세련되고 화려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야죠. 그래서 화려함이 뭐 예를 들어서 얘를 한 40% 하고 세련되를 한 30% 하고 근데 얘네 둘은 완전히 틀리지 않잖아요. 플러스한 거죠. 다 언급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주조색은 화려하게 하고 보조색은 세련되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시험에서 주조색 써라, 보조색 써라, 강조색 써라. 기사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보통 조건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조건이 많아진다고. 그런데 조건이 그냥 이럴 수 있잖아. 귀여움이 연상되도록 회색해라. 그러면 그걸 무슨 주조, 보조, 강조를 적을 게 뭐 있어요. 걔 이럴 수 있잖아. 귀여움이 연상되도록 유사색상에 유사색조 배색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유사색상, 유사색조로 전체 다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무슨 강조색을 어떻게 넣어. 그러니까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을 넣어라 라고 하면 넣는 거야. 아셨어요? 그런 말이 없을 때는 뭐만 해도 돼? 주조색만 넣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기사 시험이든 산업기사 시험이든 요 글 쓰는 방식 어떻게 한다? 주조색은 자 색상, 명도, 채도를 선정하는 거 아셨죠? 색상은 뭐 예를 들어서 초록 계열, 난색 계열 이런 식으로 명도는 고명도에 채도는 고채도에 그래서 비비드 레드를 배색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중성색이 있잖아요. 중성색 연두다 뭐 보라 뭐 그런 건 보조색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냥 보조색. 예. 그러면 저기 뭐야 중성색이라고 쓰고 또는 초록 계열, 난색, 한색만 하면 되고요. 그런 건 그냥 초록 계열, 노란 계열, 뭐 빨간 계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아셨어요? 그리고 그럼 보조는 뭐냐? 보조는 그냥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조가 더욱더 돋보이도록 보조해 주는 거죠. 더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더욱더 화려하게 하기 위하여가 또는 더욱더 세련되게 하기 위하여 또는 뭐 화려하고 세련됨이 더 돋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해가지고 보조를 쓰는 거예요. 보조는 주로 유사색이나 유사색조나 또는 무채색 계열로 써요. 아셨습니까? 강조색은 뭐냐? 지가 강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반대되는 느낌을 줘서 얘를 훨씬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보다 잘난 것들 보면 되게 불행하잖아요. 나보다 좀 불행한 사람들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네 하면서 뭔가 이렇게 또는 나보다 못생긴 거랑 같이 다니면 내가 잘생겨 보이니까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듯이 뭔가 나랑 상대되는 것을 갖다 놓는 거지만 굳이 강조색을 안 넣어도 되는데 그걸 꼭 누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웬만하면 주조, 보조, 강조를 정말 세 개 다 설정할 수 있다면 더 좋죠. 쓰지 말라고 해도 강조, 보조, 주조를 해주면 정말 기술이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더 이상은 이야기할 게 없으면 그냥 어디서 끝내도 돼요? 주조 세 개에서만 끝내면 돼요. 단 주조, 보조, 강조를 반드시 써라 라고 하면 그때 가서 쓰는 거죠. 글 쓰는 방식 알겠습니까? 근데 어떤 친구들은 화려함이 연상되는 고명도, 고채도에 색상 빼고 이유 안 적고 그냥 뭐를 배색한다 이러면은 색상 빼먹은 거잖아요. 빼먹지 말고 색상을 선정한 이유, 명도를 선정한 이유, 채도를 선정한 이유를 연상, 상징, 뭐 우리가 배웠던 뭐 중량감, 경영감 이런 것들 또 그 외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공통된 어떤 논리적인 이유를 대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는 게 많아야 아는 척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면분할하고 막 이런 것들 있죠. 자, 시험 볼 때 이제 바뀐 게 뭐냐면은 칸이 예전에는 5칸, 그 다음에 5칸, 10칸, 그 다음 면분할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5칸, 10칸, 면분할 이런 식이야. 근데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걸 뭐랑 컬러 팔레트라고 하거든요. 이걸 제공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 하나의 설계도다라고 했었죠? 설계도를 만드는 목적은 뭐야? 소통하려고. 우리가 있잖아요. 말로 상대방한테 있잖아요. 여기는요. 무슨 색 쓰세요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과 나의 어떤 색 경험에 의해서 명도 차이도 크고 채도 차이도 크고 색상 차이도 클 수 있잖아요. 분명히 나는 빨간색을 하세요 했는데 제가 그랬었어요. 저기 로봇고등학교에 기둥을 어떤 색상에 어떤 색조로 하라고 했는데 색상은 맞는데 색조를 너무 어둡게 만들어버린 거야. 색상 그렇게 색상은 맞는데요. 색조는 이렇게 어둡게 다크톤을 하란 말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오해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뭘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지표적인 설계도를 줘야 되잖아. 우리는 설계도가 아니잖아. 뭘 줘야 돼요? 컬러 팔레트를 줘야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5개, 6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주조색이 이만큼이고 뭐 보조가 이만큼이고 감지 이러면은 어떤 이 자체도 또 이게 40%, 20%, 10% 다르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도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컬러 팔레트를 만들어주면 현장 가서 내가 뭘 해줘야 돼요?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어떤 게 주조, 보조, 강조인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면 분할을 하는 거예요. 면 분할을 이렇게 똑같은데 단지 요렇게 자 70% 맞춰 이렇게 그럼 요 안에다 놓는 애들은 주조색이구나 이렇게 해주는 애들을 단지 얼마큼 정말 사용하는지에 대한 면의 면적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0, 20, 뭐 20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요 안에서 40% 해주고 20%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이게 주조색인데 얘가 제일 많구나. 얘가 이만큼이구나 하면서 면적 비례를 통해서 얼마큼 사용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 평면도를 주면 그 면적만 알잖아요. 분할된 것만. 그런데 그 실제 어떻게 완성됐는지를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돈을 더 주면 그 사람들이 3D를 가지고 실제 모양을 만들어줘요. 매핑까지 돼서. 그렇지만 그렇게 만들면 그렇게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만큼 뭐가 줄어요? 오해가 준다고, 오차가. 그래서 기사시험은 어떻게 해주는 거야? 하나의 이미지, 실제 이미지를 주면 거기다 실제 색을 다 칠해서 계획서를 작성해 주는 거죠. 가면 갈수록 뭐가 줄어들겠어요? 오해가 주는 거, 오해가. 뭐만지 알아요?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면, 이거 강의에서 있었죠? 그죠? 하는 면분할 강의했었죠? 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기사시험은 요 3개 다 붙여야 되는 거고, 산업기사는 요 2개만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글을 잘 쓴다는 것은 글을 막 주옥같이 뭐 저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내 마음도 쿵떡쿵떡 그래서 우리는 뭐 동적인 느낌이 나서 이게 아니야. 글을 잘 쓰라는 것은 배색을 잘하라는 얘기예요. 배색을. 쓰는 방식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조색은 어떤 이유에서 색상, 어떤 이유에서 명도, 어떤 이유에서 채도. 그래서 비비드 레드, 비비드 옐로우, 비비드 퍼플 레드 이렇게 배색 기법을 써라. 그럼 비비드 같으니까 동일 색상의 유사색조다. 그러면 그게 무슨 톤이야? 뭐야? 톤인톤 배색이죠. 그런 식으로. 그게 뭘 어려워요? 글쓰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배색. 왜 이 색을 선정했는지.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말이 안 되는 게 뭐라더라? 뭐 달콤하고 맛있는 느낌이 나는 한색 계열의 이러면 틀린 거죠. 그걸 누가 물론 31에 가면 한색 계열의 무슨 아이스크림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기본기를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한색 계열일 때는 뭔가 상쾌하고 맑고 시원하고 뭐 이런 식은 뭐가 돼요? 납득이 되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납득이 안 되게 쓰지만 않은 이상 배색은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 주제 시험에서 요구하는 핵심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 말과는 상관없는 말들을 막 많이 써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말들을 막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것이죠.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쓰는 방식은
쓰는 방식은 뭐다? 주조색은 하고 시작해. 아셨죠? 물론 기사는 배색 의도라는 걸 적어요. 뭘 적는다고요? 배색 의도. 근데 산업기사는 적을 필요 없어요. 아셨습니까? 배색 의도는 뭐냐면 영화 감독이 어떤 영화를 이제 제작 발표를 했어요. 어떤 영화를 제작하겠다. 그런데 그 감독이 그걸 맡았어. 그럼 그 감독이 와서 뭐라 그래?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작한다 얘기해요? 저는 이 영화를 어떤 두 남녀의 사랑이 얼마나 슬프고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공감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내가 이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는 큰 뭘 만들어주는 걸 프리뷰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기다가 뭘 하겠다 구체적일 필요 없고 주조, 보조, 강조다. 그리고 까마의 배색을 해라 했더니 막 설명할 필요 없어. 까마의 배색이란 뭐다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돼요. 오방색을 가지고 가라 했더니 오방색이란 뭐다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오방색에 있는 청색, 백색 이런 걸 가지고만 쓰시면 되는 거지. 아셨어요? 그리고 주조색은 그 다음에 보조, 강조는 써라 하면 쓰고 쓰란 말이 없으면 안 써 상관이 없고 끝내도 돼요. 아셨죠? 그리고 색을 선정할 때는 그냥 뒤에 써 있는 거 보고 하지 말라 그랬어. 앞에 거 보고 그냥 느낌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같이 놨을 때 느낌대로 보여지는 대로 이름을 적으면 되지 뒤에가 비비드니까 꼭 비비드일 필요 없어. 걔가 누구랑 있냐에 따라서 라이트처럼 보일 수 있으면 라이트라고 얘기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산업기사는 IRI와 KS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좋겠죠. 색송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산업기사는 유리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KS, IRI, 120, 150 다 가져가. 기사도 마찬가지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사 시험 볼 때도 색을 이렇게 배색해야 되거든요. 그때 색종이를 뜯어서 앞에다 딱딱딱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색종이가 많을수록 유리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연습할 때야 200색종이 사용했을 뿐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배색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감성 배색 노트 만든 거 한번 줘보세요. 노트. 자,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려면 하나의 배색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3시간 아까 했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 걸려요. 왜냐하면 의뢰인이 나한테 의뢰했을 때는 돈을 주고 의뢰하는 건데 당랑 10분 딱 해놓고서는 이러면 안 돼. 안 된다고. 디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찾는 그런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미국 그 건축 회사가 미국 건물들을 만드는데 거기에 색을 배색해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 얼마 정도 드냐 그래요? 한 2천만 원 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놀래.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래. 왜 2천만 원 들까요? 내가 미국에 가봤어요. 미국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그만큼 난 뭘 해야 돼? 그럼 난 어디 가봐야 돼? 미국 가봐야 돼요. 그것만 해도 얼만데. 시간 일당이라도 이거 다 떼었을 때 그 정도 들겠더라고. 물론 내가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면 돈 100만 원 해줄 수 있죠. 잘 아는 거니까. 근데 모르는 걸 시키면 그만큼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 사람들이. 1시간이면 되는 줄 알아. 무슨 내가 천재야? 나도 디자이너지만 사람인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배색 하나가 무슨 대단히 그렇게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배색 연습을 하는데 최소 20개를 쓰는데 10개까지는 기사 시험 문제 풀지 마세요. 아셨죠? 처음부터 어려운 거 풀어보면 낙심되고 절망되고 나는 막 또라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쉬운 거 하면서 가는 거. 아셨죠? 문제 200 몇 개 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건 내가 아는 것 같아. 쉬운 것도 넘어가고 개인마다 모르는 걸 걸리되 기사는 나중에 산업기사부터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 하십시오. 아셨죠? 기사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노트를 하나 만들라 했어서 그죠? 노트를 만들면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많이 썼죠. 그죠? 문제를 하나 적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막 자료를 막 찾아요. 그럼 이 자료 찾는 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아셨어요? 선생님 시험 볼 때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도 안 보고 하나? 그럼 군인들이 막 전쟁터에서는 진짜 죽이니까 연습할 때 죽여요? 그게 아니라고요. 연습할 때 많이 해놓은 걸 갖고 가서 그때 쌓였던 거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경험해야 되는데 자료가 여러분들이 산발적으로 있는 거 그거 찾는 시간 엄청 걸리잖아. 선생님 여러분 위해서 감성배색 연습하기에다 딱 정리해놨잖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대단한 거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디자인 기획론 그 공무원들 시험 볼 때 전 시각 디자이너라서 책을 얇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국어 이만큼, 국사 이만큼,
영어 이만큼, 행정로 이만큼, 내 거 이만큼. 근데 웃긴 게 뭐라는 줄 알아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너무 얇아서. 그리고 보더니 뭐 다 아는 거다 이런 식의 애들이 재수없게. 근데 첫 해 시험 때 내 책에서 80%가 똑같이 나왔어요. 네. 제가 시각 디자이너인데. 네. 그리고서 이제 시험이 많이 이제 시험 보는 인원이 적어서 책을 출판사 안 내서 안 됐더니 집 난리예요. 그 책이라도 달라고 나한테. 그 제본 떠서 돈 주고 더 비싼 가격에 줘서 사요. 내가 마술도 볼 땐 신기하다 알려주면 별거 아니죠. 지가 하려면 힘든 거야.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안에 200 몇 개 모아놓은 건 선생님의 노력이고 선배들이 노력해준 여러분들이 날로 먹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자료야. 그걸 왜 안 봐? 그거 안 보고 노력 안 해놓고 떨어지면 나한테 뭘 하지도 말고. 조색은 내가 어떻게든 해준다니까. 죽이 되든 밥을. 근데 배색은 안 돼. 안 하면 여러분이 안 하시면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감성 배색 200 몇 개 넘는 거 앞에부터 쭉쭉쭉 읽어가다가 문제를 적고 뭐에 여기다가 자료 찾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색종이를 찢어서 어떻게 밑에다가 붙이고 그리고 그 답을 밑에 댓글에다 적어주시고 그럼 선생님이 그 답글에다가 써주고 그러면은 하루에 몇 개? 10개까지 한 개씩 하십시오. 아셨죠? 하루에 2-3개 올려버리면 선생님이 틀린 답을 3번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은 한 사람이지만 하루에 막 20개, 30개씩 저는 답글을 달아주거든요. 근데 성의 없게 안 달아요, 또 제가요. 짧아진 건 성의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잘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길면 내가 못 쓰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한 10개 쓰잖아요. 그럼 감이 와요. 아 하고 그러고 나서 10개 이후부터는 기사도 하고 하루에 2개, 3개씩 하셔도 돼요. 왜? 그때는 선생님 보고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몇 가지만 지적해주고 바로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볼 때까지 20개, 처음에 10개는 하루에 1개, 10개 이후부터는 여러분 하고 싶은 만큼 쓰시고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게 돼요. 배색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주조색에 시험에서 요구하는 그 주요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쓸데없는 소리 쓰지 아셨죠? 그리고 요구한 조건들이 다 언급이 돼야 돼요.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배색은 하여튼 시험 이제 남는 기간 동안 하여튼 열심히 하루에 1개씩 쓰다가 10개 이후부터는 2-3개씩 써가면서 그리고 처음부터 저 못해요. 그거 어쩌라고요.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못하고 잘 모르겠는 거에 창피하지 마시고 올려주시고 지적받으면 받은 것을 개선해서 다음 거 쓰고 개선해서 다음 거 쓰고 개선해서 다음 거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20번을 지적받으면 아무리 바보라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배색이 중요합니다. 합격은 배색에서 결정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배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